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이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북한이 급기야 개성공단 내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사실상 군사 도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이냐? 바로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정치권은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회의에서, 통합당은 별도의 당내 특위를 꾸려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또 각자 대응 마련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각각 또 따로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여야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내일 당 차원의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강경화, 김현철, 정경두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당 내에서도 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해 현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사실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 국회는 경쟁을 또 싸움을 하더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은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국회의장은 현 상황을 고려해 이 외통위와 국방위 위원장을 선출했죠. 또 의원들의 이력 등을 고려해서 이 통합당 의원들도 두 상임위에 배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일정을 거부하고 또 배정돼 있는 상임위에서도 사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합당 내에서도 보수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 상황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외교안보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삼선 의원들입니다. 장제원 의원, 지금은 국가적 위기다. 국방위와 외통위를 가동하자라고 했고요. 역시나 삼선 하태경 의원도 안보정당인 통합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3대 외교안보 상임위는 열자고 요구합니다. 자, 앞서 국회의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통위와 국방위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통합당 의원들을 배정했죠. 하지만 이 북한과 관련된 주요 기밀을 다루는 정보위 비워뒀습니다. 자, 이건 뭐 일부러 비운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정보위원을 선임하려면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이 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 통합당 몫의 부의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위까지 소집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부의장을 뽑아야겠죠. 즉 이번 북한발 위기가 꽉 막힌 원구성 협상에 물꼬를 트고 또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민주당도 통합당을 향해 이렇게 촉구합니다. 당리당략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절제와 단합의 미덕을 발휘해 줄 것을 미래통합당에 요청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19일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날이 19일, 이번 주 금요일이지만 이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서라도 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통합당의 협력을 한번 좀 유도해보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일에 남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일단 외통위가 어제 열리긴 열렸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오는 사의를 표명했는데 어제 이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여당 의원들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또 정부, 그러니까 통일부나 외교부를 비판하는 발언은 없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우선 그동안 남북의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던 동안에 통일부가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 김현철 장관 이렇게 답합니다. 개별 관광이라든가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철도 연결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 1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아니 근데 코로나는 원래 2, 3월 이후의 상황이고 그 고착화된 관료제의 해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날 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또 반복해서 질책을 했던 건요.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문제를 삼았던 지금 북한 도발의 표면적인 이유죠. 대북전단이었습니다. 중진 의원이나 초선 의원 할 것 없이 왜 통일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통일부에서는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의 인식이 아니랬는가, 둔감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12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한 번만 우리가 제지를 했습니다. 광의의 직무유기라고 좀. 자, 김현철 장관 이해는 한다 하면서도 다소 억울한 듯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나도 할 말이 있다. 아니 국회가 좀 할 일을 안 한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반박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를 했다면은 뭐 당연히 국내법 적용에 있어서도 훨씬 법적 근거를 갖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나만 뭐라 할 게 아니라 국회가 비준 동의를 좀 받아놨더라면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 제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항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만한 권한도 없다라고 또 하소연을 했는데요. 그러자 여당에선 그게 무슨 답변이냐,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야단을 맞던 중 그렇게 쉽게 말해서 야단을 맞고 있던 중에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그 상황을 챙기기 위해 김 장관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권한도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부적절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정무직 장관이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책임 그리고 또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 협조 관계 등을 충분히 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그만할까요? 아니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통일부장이 간다고 하니까 이미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가시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혼을 내더라도 국회에 더 오래 붙잡고 있었으면 더 문제가 커졌겠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한발 안 보이기에 여야 일제히 북한 비판, 대책 논의는 따로입니다.